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건요, 그들의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통찰력과 책임감의 부족 때문에 배우자나 주변인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대인관계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요, 때때로 동정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정심이 바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될 때죠. 통찰력의 결핍, 이건요, 이기적인 순간에 어떤 조율이나 관계 속에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편향이나 투영을 사용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희생자를 만들게 되죠. 상대의 관점이 자신과 다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건 대개요, 자신이 항상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부풀리고 과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 멋진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의 주변 사람들은요, 이들에게 호의적입니다. 공짜로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는요, 항상 똥냄새를 맡은 똥파리들이 날아들듯이 재미를 추구하는 가벼운 관계의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게 되겠죠. 이들은 이 가벼운 관계의 중심이 되고 너 멋져, 대단해 이러면서 우쭈쭈해지는 이 칭찬이라는 인정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이들에게는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월세도 못 내서 절절매지만요, 자신은 고급 자동차나 골프를 치고 양주를 쏘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능력보다 당연히 과한 지출로 늘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고통은 가족이 받게 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열등감, 자격지심을 위장하기 위해 이 페르소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감정, 그리고 낭비로 인한 어떤 가정경제의 위기, 과시하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다른 이성들과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요, 나부자로 간주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기도 합니다. 불쾌하고 불편한 문제들은 일단 회피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일단 무엇이든 하려고 하죠. 이런 유형의 악성 자기애주의자들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배우자를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만 돌게 됩니다. 항상 친구들과 있고 취미생활을 하고 가족은 등한시하겠죠. 이들에게 집이라는 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배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숙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보수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집이나 이들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주변인과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친구나 지인, 심지어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몸을 굽히지만 정서적 관심을 기대하는 가족이나 배우자, 가까운 직원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요, 이들의 사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게 되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이지만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영웅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의 나르시시스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부족,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부족을 위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공개 이미지를 부풀리기도 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혹은 가장 멋진 여자가 가정에서는 악몽일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게 때때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의 직계가족들에게 인내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이 주변인들이죠. 이런 공동체들, 사이비 종교단체로 비교했을 때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추종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주변에서 오히려 이들의 이런 자기애를 존중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정서적 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정치가형 나르시시스트겠죠. 세 번째는요, 양아청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최악의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대부분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들은 어른다운 감정적 교류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이들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배우자나 자식, 부하 직원 등 가까운 누구라도 이들이 듣고 싶지 않은 책임감이나 어떤 죄책감, 양심, 부성애나 모성애를 건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감정을 폭파시킵니다. 철수가 아내 영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아내에게 말을 냅니다. 그럴 때요, 영희가 표정이 확 변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를 나쁜 엄마라고 비난하는 거야? 당신이 언제 아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아들은 문제 없어. 내 아들은 내가 알아. 지금 영수를 핑계로 나를 비난하고 싶은 거겠지.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이잖아.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는요, 이렇게 극도로 방어적이면서 굉장히 언어 공격이 심합니다. 언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통제불능이 되어서 화를 내지만 화가 났을 때는요, 통제불능이 되고 가족에게조차 이렇게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퍼부어대지만요, 이 폭발이 끝나고 나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지어 웃으면서 자기가 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상처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가족이나 배우자, 그 상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주변 사람들은 늘 가시방석을 밟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악성 자기애주의자들은 이런 잔인한 분노의 폭발로 종종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그래서 물리적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살피고 폭발의 징후가 보이면 도망가는 것을 미리 또 준비하는 가족의 일원이 생기고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이 세 가지 유형의 요소를 모두 보이기도 합니다. 애인이나 가벼운 관계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플렉스하는 이런 나르시시스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업이나 사회적인 일을 할 때는 정치인의 얼굴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가정이나 가까이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 산다는 건요, 사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고 어른은 본인의 몸과 마음에 대한 사용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